예, 2016년 3월 5일 법원 9급 공개 경제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어요. 이번 법원 서기보 문제에서는 그 출제 문양 분석을 보면은요, 근현대사 부분이 10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근대사 정치사 부분이 10문제 해가지고 25문제 중에 20문제가 정치사와 근현대사 부분에서 나왔죠. 이거 근현대사가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에 한 문제, 사회 부분에 한 문제, 문화 부분에서 두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5문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의 스타일은 평이한 문제의 스타일이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겠죠. 이제 몇 개를 맞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어요. 가나 시기에 고조선에서 있었던 사실을 가장 옳은 걸. 근데 고조선 문제 나오면 요즘은 대세가 변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조선 변천. 몇 세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전을 뭐라고 하죠? 그 이유를? 맞아요? 이때는 어디 중심이었어요? 요령 중심이었고요. 이때는 어디 중심이었어요? 대동강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때의 조선을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와 대등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그랬잖아. 중국의 연과 대등할 정도로. 그래서 누구의 침입을 받아? 진계의 침입을 받잖아. 결과 어떻게 됐어? 서방 이천리 상선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거야. 그래서 결국 요령 지방을 뺏겨가지고 BC 3세기 이후에 대동강으로 쫓겨난다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단군조선이 계속 있었던 거야. 단군조선이 있다가 나중에 위만이 들어오면서 위만조선이 되는 거지. 이때 이제 장군조선 때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지? 그게 누구야? 강력한 군주. 부왕춘왕. 이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왕위 세습제가 확립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무렵에 장군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대부라는 명칭이 보이잖아. 그걸로 봐서 관료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방관 파견했어 안 파견했어? 지방관 파견했지.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못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BC 2세기경에 위만이 눈치 없이 오잖아. 위만이 눈치 없이 와가지고 중앙에 총애받아가지고 서북 관계 수비하다가 쿠데타 일으키잖아. 그래서 결국 중앙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만든 거야 이게. 이때 위만이 조선인이라고 했지? 머리가 뭐 상투를 틀고 있었다, 흰옷을 입었다, 조선인 관리를 임명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 위만조선이 번영한다고. 그 번영한 이유가 뭐였어? 한과 진 사이에 중개무역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 무슨 문화가 들어와? 철기 문화가 들어왔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의 침입으로? 한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하잖아. 1차 침입은 고조선이 승리하는데 1차 침입 패배 이후에 한 무제가 이의제의 정책 해가지고 결국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 피살되면서 결국 개판 5분 전 되잖아.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거기에 뭐 설치했어? 한사군 설치했지. 한사군 설치. 이게 바로 고조선의 역사야. 이거 내가 기본 단원별 풀이에서도 이 문제 몇 번 해줬잖아. 단원별 풀이 들었지? 그거 나오는 거야. 이걸 법원적 문제 나왔어. 가. 노간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간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하고 망명했대.
요 시점이네. 요 시점. 가는 요 시점이야. 나는 뭐야?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 사구를 삼았다. 여기 아니야. 여기.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말 찾으면 되겠지. 자, 1번. 비파용 동검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기고 조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안 되지. 2번. 중국 연해 침략으로 요소 지방을 잃었다. 요소 침략은 전이네 훨씬. 8조에 불과했던 법조항이 60여 개조로 늘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8조 군법 분석해주면서 했지? 이때는 언제? 한사군 설치? 이유잖아. 그러니까 나 이유지. 정답은 4번밖에 안 되는데 중계무효.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 틀린 사람 없지? 나한테 수업받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난 당연히 믿을게. 2번 문제로 가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왕의 밑줄 친 행동.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는 거야.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시어 신라의 사신을 보내야 말하였다. 외인이 하면서 쭉 나오는데 도망한 뒤를 급히 쫓아서 임나가라까지 따라가 공격을 하니 항복하였다. 이게 누구겠어? 임나가야 나오잖아. 임나 1번 보서 광개토대왕 비문이지 신라의 침입한 외국 역대 사실이야 이게. 자, 그러니까 4세기 말 광개토대왕 때 아니야. 1번 보자. 신라의 병부가 설치되었다. 병부가 설치된 신라 버풍왕 때지. 그러니까 이때는 6세기야. 이 사건은 4세기 후반이야. 몇백 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직후의 상황은 아니잖아. 2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으면 이거는 미천왕 때지. 미천왕은 4세기 초반이지. 그러니까 이건 광개토대왕 전이지. 안 되잖아. 백제의 국호가 남부여로 바뀐 거는 백제 6세기 성왕 때지. 절대 안 돼. 4번 수업 시간에 해줬어 안 해줬어? 광개토대왕의 외국 역태 이후에 연맹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래서 금강가의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폐가의 중심으로 바뀌었다. 4번 정답.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여학생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지. 근데 왜 표정들이 그래? 안 해준 것 같은 느낌을. 기본 수업 안 들었어? 3번 문제로 가자. 이거 왼쪽 딱 보면 이게 5층 석탑이잖아 지금. 그러면서 내가 문화사에서 했잖아. 탑의 끝을 봐라. 경쾌 안정 이렇게 생겼지 않느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야.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이 금동대학로지. 이건 어디에서 발견된 거야? 사비시대 즉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의 절터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불교적 색채와 도교적 색채가 나타난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니까 이 지역과 관련되는 거 바로 이 지역이 백제의 수도였을 때 나타난 사실로 가장 옳은 걸 고르라는. 자, 1번 불교를 공인했다. 자, 불교 경위는 여러분이 6세기 이게 6세기 이후잖아. 근데 이건 4세기 침략왕 때니까 안 되지. 2번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한 건 무령왕 때지. 무령왕 때는 아직 수도가 웅진시대야. 웅진시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22담로제는 웅진시대고 22관서는 사비시대고. 사부에게 웅담을 갖다 드려 하면서 막 가르쳐줬는데. 자, 그 다음 3번 문제. 칠지도를 제작하여 일본에 전해졌다. 이건 백제? 근초고왕 때지? 4세기 때. 뭐 정답은 4번밖에 안 돼.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역을 회복했어. 그럼 누구야? 백제 임금은 성왕, 신라 임금은 진흥왕. 성왕은 몇 세기? 6세기 사비시대 임금. 정답. 4번 문제를 보자. 다음 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지금 대나무 얘기가 쭉 나와. 왕이 행해서 대나무 피리를 만드는데 그 피리를 불면 적벌. 만파식적이지? 수업 시간에 내가 띠리리리리 막 이거 하면서 했지? 만파식적 고사. 만파식적 고사는 어느 임금 때 나오는 거야? 신문왕 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신문왕의 업적이 또 나온 거야.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신문왕이 없죠.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 일단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 벌써 틀렸어. 정전 지급은 성덕왕이잖아. 김웅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아, 이건 학생들 우습게 보는 문제다. 김웅들의 난을 혹시 모를까? 신문왕이.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건 문무왕이지. 독소삼국가 실시하여가지고 원성 얻었다고 그랬잖아. 무슨 왕? 원성왕. 5번 문제.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온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힌트 찾았어? 힌트 찾았어? 크게 얘기해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박유열전. 이 박유열전은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에 가족제도사에서 했지? 그래서 이 박유열전이 출현하는 시기가 고려시대 무슨 왕 때라고 그랬어?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시기. 충렬왕 때. 박유열전은 충렬왕 때 나오는 거야. 1번 경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경당은 고구려 때 나와. 5세기 이후에 나와야 돼. 안 돼. 도평의사사로 출근하는 관리. 충렬왕 이후에 도병마사가 뭘로 바뀌어? 도평의사사로 바뀌지? 왠지 모르게 이게 정답일 것 같은 느낌? 정방의 설치를 지시하는 무신 집권자. 정방은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야? 최후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최후정권 때. 최후정권 때. 자, 그 다음 쌍기의 과거. 쌍기 나오면 어느 시대? 광종 때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 3번, 이 5번에 3번 여러분이 조심해. 정방 설치라고 됐으니까 틀린 거야. 왜냐면 이때 충렬왕 때도 정방이 있긴 있어. 그래 인사현적을 독차지해. 근데 이건 설치잖아. 설치. 정방 설치를 지시했다고 그랬으니까 최후정권 때지.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 그 다음 6번 문제로 갑시다. 야, 아주 좋은 문제네. 문제 6번 문제. 가시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고요라는 말이 나왔어. 내가 수업 시간이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 몽고 몇 차 침입이야? 몽고 1차 침입 아니야, 이게. 연도까지 기억하나? 1, 2, 3, 1, 1231년. 하다 보면 연도도 암기 돼. 계속 하다 보면. 나번을 보자. 왜구가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라는 말이 나왔잖아. 진포하면 누구 생각나야 돼? 채무선. 채무선 하면 여러분 화통도감 기억나? 언제 만들어진 거야? 1377년 우왕 때 만들어진 거지 이게. 그 진포대첩이야 이게. 진포대첩. 그럼 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거야. 이때가 고종 때지? 이때는 우왕 때야. 우왕 때. 자, 한번 보자고. 1번.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가 편찬됐다. 삼국사기는 몇 세기에? 12세기. 이때는 몇 세기에? 13세기. 안 되잖아. 종교적 염원이당인 8만대장경이 조판됐다. 8만대장경. 몽고 몇 차 침입 이후? 3차 침입 이후니까 들어가네. 씨발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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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들어가네. 응? 의천이 교종과 선정의 통합을 이루도록 했어. 천태종 창시된 거지? 몇 세기 무슨 왕 때? 12세기? 숙종 때잖아. 숙종 형이잖아. 안 돼 이것도. 관악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형고를 설치. 양형고 국칠양천보 12세기 예종. 안 되잖아. 되는 게 하나밖에 없네. 2번. 나 너무 흥분했어. 문제 6번 풀다가. 7번 문제. 야,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이거 또 나왔어. 외관을 뜻썼어. 수신의 근본이요, 시국의 근본이다. 승로 형님이지? 시무 28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무조를 받아들여 시행된 정책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 국자감을 설치했다. 국자감을 설치한 거 누구야?
성종 맞잖아. 국자감. 중앙에는 국자반, 지방에는 향교. 어? 지금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유교를 행하는 건 치국의근원이라고 그랬어. 유교적 동물을 강조했잖아. 그 일환으로 국자감이 설치된 거야. 과거제를 도입하면 광종 때니까 이거 무조건 안 되고, 구조 5서경을 정비한 거는 신문왕 때니까 이것도 안 되고,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외관을 두서서. 많이 나오네. 8번 문제로 가죠. 다음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징비록에서 나온다. 징비록. 드라마 제목이 나왔어? 드라마 제목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유성룡이 임진왜란의 상황을 갖다가 전쟁사를 쓴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도라는 말이 딱 나왔어. 그러면서 12척의 배라는 말이 나왔어. 신에게 지금 12척의 배가 있지 않사옵니까? 이거 아닌가? 조류의 흐름이 나왔어. 자, 이순신 3대 대첩 생각나야 되고, 이순신 3대 대첩 하면 여러분들이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 대첩이 생각나야 돼. 근데 이 중에서 명랑과 노량은 정유재란 때 거야. 이것만 임진왜란 때 거고. 이거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1번 파. 조선 수군이 스시마를 정벌했다. 우리나라에서 스시마 정벌은 고려 후기 아니면 조선 초기 세종 때야. 그 세종 때니까 일본은 정답 찍으면, 일본에다 정답 찍은 학생들은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여기 정신병자 없지? 2번. 일본군의 재침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가장 근접해. 가장 근접하다고. 이 시기의 상황이니까. 외적의 침입으로 국악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건 병자호란 때 아니야. 병자호란. 인조가 완전 병자된 시점 아니야 이거.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평양선 전투에 승리했다. 이거는 정유재란 터지기 전이야. 평양선 전투. 저번에 국가직에서도 여러분들이 국가직에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순서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갑시다. 나와 관련하여 새로이 시행된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핵심적인 단어를 찾았어? 응? 핵심적인 단어를 찾았어? 뭔데? 뭐? 대납. 대신 납부한다. 방납. 그럼 방납의 폐단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 뭐? 조선후기에? 태동법. 문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바로 눈에 딱 띄는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이게 뭐구나 라는 걸 유추하는 거지. 그게 국사실력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누적복습의 암기. 누적복습의 암기. 자, 나 한번 보자. 마침내 연분구등법을 혁파했다. 연분구등법을 혁파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뭐야? 조선후기 양척동일법. 바로 영전법이 되는 거지. 1번 보자. 담당 기관으로 사창을 설치했다. 대동법 담당 기관은 어디야? 선해청. 사창은 뭔데? 조선후기 지방? 조선시대 지방? 양반이 운영하는 춘대춘역기구라고 그랬잖아. 자, 거기까지 알고 있나? 그럼 사창제도 언제 처음 실시됐어? 조선 문종 때 실시가 돼. 응? 언제 폐지됐어? 성종 때 폐지됐어. 언제 부활됐어? 흥성대운구 때 부활된 거야. 실시된 게 언제냐고? 문종. 세종 아들 문종.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을 전세화했다.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을 전세화했다. 미포 전으로 납부했으니까. 전세화 시켰던 거지. 이때 몇 두 내는 거야? 1결당 12두. 3번. 나는 결작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여. 이거는 무슨 법? 균역법이지? 결작 균역법. 양반한테 낸 거.
쌀로 받았어? 포로 받았어? 쌀로 받았어. 쌀로 받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 화폐 상평통보가 유통되는 시기점이기 때문에 결작됐으니 전으로 내도 상관은 없어. 자, 그 다음 광해군대 경기도에 처음 실려했다. 이건 대동법이지? 이건 가가 되는 거지. 나는 전국적으로 실시됐지. 자, 문제 10번 문제로 가자. 밑줄치 가기구에 대해서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 이것도 몇 번 얘기해. 중종 12년 6월 경술 김광필, 정광필, 김은기, 신용기가 말하였다. 여진에 대비하여 석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시고 이름은 이것이라 하십시오. 핵심 단어가 뭐야?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 외적을 대비하기 위해 정승들이 모여서 대책하여야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 비변사라고 그랬지. 자, 비변사가 최초 설치된 건 1510년 삼포회란 때 중종, 그 중종실록이잖아. 이게 비변사 실치 초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것이 상설기구로 바뀐 거는 1555년 명종 때 을묘회. 이것이 상설기구화가 된 건 이거 정말 했구나. 이것이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일을 처리한 건 임진왜란이요. 그러다가 변질된 건 세도정치기. 그러다가 혁파된 시기는 흥성대원군 집권기. 누가 참여했는가? 일단 당상관 이상, 전현직 관리. 거기에는 일단 일품인 삼정승이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품인 6조 판서 중에 어디를 제외한,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가 들어간다. 이 외에도 홍문관 대제학이 들어갈 수가 있고 5군영 장군들이 들어갈 수 있고 대장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사유수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유수관이 어디야? 외적이 북쪽을 쳐들어가면 여기 거쳐야 돼. 개경유수. 외적이 만약에 서쪽으로 쳐들어가면 여기 거쳐야 돼. 강화유수. 외적이 만약에 남쪽으로 거치면 두 군데야. 수원 아니면 광주야. 그래서 수원 광주유수.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야, 비변사. 1번 흥성대원군 집권기에 폐지되었다. 그러네. 을묘회변 위에 상설기구가 발전되었다. 3번 의정부와 육조의 정무기능을 분담했다. 조심해야겠네 요거. 의정부와 육도의 정무기능을 분담한 건 아니야. 여기는 원래 국방상의 대책 문제만 맞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에 변질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국정 전반의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상대적으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버려. 유명무실이 뭔지 알지? 이름은 있어. 만약에 여기에서 기능을 분담했으면 의정부와 육조를 폐지시켰을 거야. 근데 의정부와 육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능은 분담한 게 아니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4번. 의정부 삼정승 등 고위관직이 참여했다. 맞아? 맞잖아. 일품이니까. 그게 정답 3번이야. 어떤 와서 답이 없대. 이거 10번 문제 답이 없대. 답이 있어. 왜 없어? 여기까지 다 맞으시면 손 들어. 당연히 학생은 봤으니까 다 맞았겠지. 또 저 학생 말고 또 없어? 하나 틀린 학생 손 들어봐. 하나 틀린 꽤 있네. 됐어. 하나만 틀리고 25번까지 가자고. 문제 11번 문제 보죠. 다음 가상대본과 관련된 사건이야. 이극돈, 김일손은 여러분이 김종직의 제자라는 거 알아? 근데 몰라도 돼. 거기 보면 여기 사초에라는 말이 나왔어. 사초에라는 말이 나왔어. 사초 문제 때문에 터진 거야. 김일손, 사초 하면 무오사와 스승 김종직의 사초 문제 때문에 제자 김일손이가 그거 편들다가 일어난 거 아니야. 명종 때 일어난 거야? 연산군 때 일어난 거야? 연산군 때 일어났지. 무갑기을 할 때 무. 패비윤씨 사건과 관련 있는 건 갑자사와, 위윤삭제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건 김효사와, 김종직의 제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 이게 바로 무오사화가 되는 거야. 사화 문제 하나 나왔네. 법원직에서. 12번 문제. 다음 두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효종이 승한 후 효종의 계모인 자이대부의 복사 문제로 서인과 남인들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이걸 무슨 논쟁이라고 그랬어? 예성 논쟁. 근데 지금 효종이 죽은 뒤니까 예성 논쟁 중에서도 몇 차야? 1차. 무슨 예성? 기해 예성이다. 1654년. 이때는 서인이 주장한 게 뭐야? 1년설이야. 남인이 주장한 게 몇 년설이야? 3년설이야. 남인은 원칙론을 주장하고 서인은 변칙론을 주장했다고 그랬지? 누가 승리했어? 서인이 승, 남인은 패. 이게 지금 가냐 이게. 나 숙종 14년 소이 장씨가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그 아들을 원자로 삼아 청호할 것을 명하였으나 송시열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결국 사사당하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 기사왕국이라고 하잖아. 숙종 때 일어났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 누가 집권하게 돼? 남인이 재집권하게 되는 거지. 응? 가르쳐줬지 수업 시간에. 1번 가. 서인들은 자이대비의 복상을 9개월로 정하였다. 미친 소리. 미친 소리. 2번 가. 남인들은 자이대비의 둘째 아들의 복상을 입어야 된다고 했다. 남인들은 자이대비가 둘째 아들의 복상. 둘째 아들을 강조한 건 누구야? 서인이잖아. 남인은 원칙론이니까 효종이 왕이기 때문에 3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한 거 아니야. 왕이기 때문에 왕을 주장한 거지. 3번 나. 서인의 몰락과 남인의 직권으로 이줬다. 정답. 정답.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결과 그건 무슨 왕국이요? 경신왕국이유지. 경신왕국이요. 뭐 그대로 나왔어. 수업 시간에 배운 거. 13번 문제.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어진 것도 골라라. 지금 15세기야. 15세기 과학기술인데 천상열차 분야지도 15세기, 칠정산 15세기, 수시력이 도입된 건 고려 말이야. 고려 말. 암기하고 있지? 선수 대칠시. 그럼 태양력이 도입된 건 1895년 을미개혁 이후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 3번, 4번은 안 돼. 자, 나는 여러분이 농서야. 농상집여. 답 나왔다. 농상집여는 고려 후기. 농사직설이 정답이지? 그래서 2번 정답. 임원경제지는 언제 나와야 되는 거야? 조선 후기. 서유고의 임원경제지. 과구록은 18세기. 14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유명한 이름 나왔어. 내가 이래서 수업 시간에 이름 암기시킨 거야. 백낙신이 떴으니까. 이거 뭐야? 그렇지. 진주 단성지방이 터진 임술농민봉기 아니야. 임술농민봉기. 한 명 더 암기라고 그랬지. 백낙신 또 한 명. 홍병원. 그래서 누가 일으켰어? 유계춘, 김수만. 기억나? 이래서 암기하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가가 딱 등장한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그러자 고종의 아버지는 흥성대원군이 실권을 잡았다. 대원군 집권이네. 대원군 집권. 요게 1863년이요. 연도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게 1862년이야. 그럼 요 안에 들어갈 말이야. 요 안에 들어갈 말. 정답 골랐어? 1번 보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수치제도 개혁을 강구하였다. 삼정이정청 설치. 임술농민봉기 직후. 근데 미봉책이라고 그랬지? 내가 바꿔서 얻고 왔다고 그랬지? 하나 또 한 건 뭐야? 암행어사파고. 1번 정답이야. 2번.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했다. 이건 흥성대원군 집권 이후에.
농민들이 직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계획을 주겠다. 이건 1894년.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 세력이 청천강 입을 점령했다. 홍경래의 난 1811년. 임술농민보기 이전. 요즘은 시기가 대세라고 그랬잖아. 한국사 문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15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가라 중에 해석하라. 동학농민운동 나왔네? 동학농민운동 나오면 무조건 1기, 2기, 3기, 4기 아니야. 자, 1기는 뭐라고 그랬어? 고부밀란기. 2기는 1차 봉기. 3기는 전주화약기. 4기는 2차 봉기. 됐어? 일단 머릿속에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 감이 딱 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박스 지문 딱 봐봐. 동학의 무리가 금구연을 거쳐 전주 삼천에 주둔하였다가 이날 전주부에 돌입된 것이다. 전주감사 김문현 등은 동학의 무리가 갑자기 뛰어듦을 보고 군주를 급히 동원하여 전주 부민과 사문에 파수하였으나 동학의 무리가 벼랑간 사방을 포위하고 기세가 심히 맹렬해 성을 지키는 군졸 등이 놀라 흩어져. 반복 단어가 뭐야? 그렇지, 전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지문이 뭘 얘기하는 거야? 전주선 함락. 그럼 전주선 함락 전에 있었던 게 뭐야? 황룡천 황토현 전투야. 그런 말 나와? 따. 감이 안 서? 감이 안 서는 학생은 지금 암기가 덜 된 거야. 암기가 덜 된 거야. 분명히 해줬어. 동학농민운동 나오면 특강 시간에 순서 알아둬. 순서가 중요하다. 16번 문제로 가자. 다음 법령을 읽고 대한제국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특강 프린트로 해준 대한국조 구제가 나왔다. 1899년에 발표된 거야.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전제왕권을 강화시키자라는 거지.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위군대의 육성 이런 걸 중시하잖아. 자, 그럼 1번 원수부를 설치해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였다. 일치하지. 2번 양전사업을 실시해 지주전회를 폐지했다. 양전사업을 실시하긴 했어. 그게 지게발급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지주전호제가 폐지된 건 아니지. 지주전호제가 폐지된 건 법제적으로 언제야? 바로 1949년 농지개혁법 통과 이후. 헌법을 제정해 주권제민의 원칙을 실현하라 했다. 주권제민이면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황제도 국민이 뽑아야 돼. 대한국제 구조에서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 입헌군주제의 도입. 대한국제 구조는 전제군주제야. 입헌군주제는 여러분이 1차 개혁부터 5차 개혁까지 추진됐던 거지. 그래서 정답 1번이야. 17번 문제. 오랜만에 나왔다. 배경은 민시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별기군에 대한 우대로 90군대가 차별대회 일으켰어. 그래서 우기고 파괴하고 민시정권 고관을 살해했어. 그때 오리모토. 그리고 당시 누구야? 민교모. 민교모 살해했잖아. 그리고 흥성대군 재집권했다가 청이 개입해 흥성대군 납치해가지. 자, 그리고 그거의 결과야. 이모군란의 결과. 딱 머릿속에 드러나는 게 뭐야? 바로 재물포조약 체결했다.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통상장정 체결했다. 어떤 게 먼저 체결된 거지? 이게 먼저 체결되고 이게 나중에 체결됐어. 연도는 똑같아.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야? 청나라가 고문정치했잖아. 그래서 위안스카이, 마젠차, 메넨드로프들이 파견됐잖아. 자, 그러면서 친청 4대주의 정권이 수립됐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기억번. 일본이 공사관 경비군을 주둔시켰다. 공사관의 경비관 주둔. 이게 재물포조의 결과지? 기억번 무조건 맞고. 기억번 안 나오고 답이 제외시켜.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건 이건 훨씬 전이지. 80년이지, 80년. 그게 조선 책략 가지고 왔잖아.
조총삼민 수륙 무역단도 체결됐다. 정답! 정답.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고 통리기무안이 이거는 1880년대 초 80년 1880년 81년이구나. 그래서 이모군란의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에요. 자, 18번 문제 보죠. 다음 기사가 보도된 당시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 아, 이거 뭐 근대 사회시설 나왔네. 근대 사회시설 나왔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근대 사회시설. 근데 딱 보니까 독립신문이야. 독립신문에서 뭐 하고 있어? 경인철도회사 어저께 개업시켰대. 경인선 언제 만들었지? 1898년. 아간파천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 자, 이때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자, 1898년에 만들어졌어요. 경인선이. 자, 진단학회. 진단학회가 20년대야. 34년에 만들어졌어. 한영훈의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은 모르겠지만 한영훈이 시집을 활발하게 됐던 시점은 1920년대야. 다양한 사주. 내 교재 보면 다양한 사주에 한영훈 나와, 김소월 나와, 그 다음에 누구야? 이상화 나와, 심은 나와. 20년대.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되지. 명동성당. 명동성당 1898년. 기억나? 국문연구소 1907년.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안 돼. 수업 시간에 해준 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해준 것만. 그러면서 내가 아간파천 이후에 들어온 게 뭐라고 그랬어? 전화, 전차. 전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만. 그리고 지금 경인선. 이 외에도 이제 경부선, 경의선도 1904년, 1905년에 만들어졌지. 그리고 한성전기회사까지. 그 다음 19번 문제로 갈까? 소설에 묘사된 시기에 볼 수 있던 장면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창씨개명 얘기하는 거지? 창씨개명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중일전쟁 이후 아니겠어? 그럼 1번 봐봐. 국가총동원법. 중일전쟁 이후 아니야. 학생들이 황국식민서다. 중일전쟁 이후 아니야. 회사령이 제정되고, 회사령은 언제 제정돼? 1910년대 아니야. 10년대. 회사령이 폐지되고 20년대. 그게 정답 3번이지 뭐. 국민징용론. 이건 여러분이 징하다 여자요 하면서 내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랬지? 근데 정확하게 얘는 39년에 만들어져. 20번 문제. 이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야. 근데 잘 읽으면 돼. 밑줄 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러시아가 회의 초청장을 대의를 견제할, 일본을 견제와 서력의 감정으로 한국 측에 발송했대. 이 회의 참석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서력이야? 러시아가 지금 일본한테 뭔가 패한 거 아니야.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지. 그 결정적 힌트가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 봐. 거기 보시면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보호에 타격을 주기 위해, 거기다 밑줄 잔뜩 쳐. 러시아가 한국 보호에 결정적 타격을 주기 위해 보호. 일본이 우리나라 보호하기 위해 맺은 조약이 뭐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을사 무슨 조약이라고도 하잖아. 보호조약. 그러면 을사 보호조약 전에 일어난 러시아와의 전쟁이 뭐야? 러일 전쟁이지?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그 서력감으로 조선의 조선이 요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일본한테 당하는 상황을 갖다 외국에 알리려고 한 회의야. 그렇지. 헤이그 물사 파견이야 이게. 그러니까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를 얘기해. 됐어? 자, 1번.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건 한참 뒤지. 1918년. 황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벨미가 되었다. 헤이그 물사 파견한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고종 황제 강제 퇴위 이루어지잖아. 정답이네. 회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큰 타격을 잃게 되었다. 이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어. 헤이그 밀사 파견이 1907년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1919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겠어. 삼국의 모스크바에 이거는 1945년 12월 달이야. 자, 아마 법원직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20번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것도 잘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문제야. 자, 21번 문제. 이거 진짜 못 맞추면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야. 해석을 못 한다고? 해석을 하게 출제자가 지금 해놨어.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 창립 당시 소위 민족적 단일한 정치투쟁. 민족적 단일한 정치투쟁이 뭐야? 민족 유일단 운동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위에서 결정적으로 네 번째 줄 봐봐. 근본 정신인 비타협주의를 무시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타협적 민족주의만 참여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단체 뭐야? 신간회가 되는 거지. 1927년에 만들어진 좌우합작단체야. 절대 다 읽지 않아. 쫙 보면서 찾아내. 중요한 문구를 찾아낸단 말이야. 뭐라고요? 비타협주의를 무시하고가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이제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무시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신간의 해소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소 과정에서 사회주의와의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회주의가 비타협주의자를 무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자, 60만 세 운동을 주도했다. 60만 세 운동 때는 신간회가 없어요. 60만 세 결과로 나타난 거죠.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때도 신간회가 없어요. 보안법에 의해 강제로 해상되었다.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학생이 고민하는 학생. 내가 신간의 해산 원인 딱 3개 가르쳐줬어. 첫째, 일본의 방해. 그 일본의 방해 이유가 뭐였어? 광주 학생 지원을 위해서 민중대회 개최하려고 하다가 일본에게 발각돼가지고 다 투옥되잖아. 그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는 뭐야? 이념대리. 이념대리. 세 번째는 뭐야? 코민테른의 지시.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 그리고 내가 신간의 합법적 단체라고 그랬잖아. 합법적 단체인데 보안법 위반이 적용되면 안 되지. 그 다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정답이지? 그게 지원해 준 거야. 어디? 여기까지 다 맞으신 분 들어봐. 학생은 빼고 여기까지 다 맞으신 분. 자, 여기까지 하나 틀리신 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좋다. 4문제 남았어. 5문제 남았어. 5문제. 5문제까지 다 맞기를 바래. (22번이야) 지도의 가라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네. 근데 힘들 게 없어. 가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내가 가 지점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는 일단 밑에 보자. 밑에 1번 봐봐.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간 거 어디야? 의주지? 거기가 의주 근처 맞아? 의주 근처 많잖아.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송리 시토기가 발견되지? 미송리 시토기. 자, 2번.
남북 정상회담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두 대통령이 어디 갔어? 평양이지? 나가 평양 맞아? 대동강 그려졌네. 씨발 평양이네. 그러면 다 강화도 지역 체결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졌다. 강화도 지역 체결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지면 일단 부산, 두 번째가 원산, 세 번째가 인천. 그 세 개 중에 하나 맞아? 원산. 그 다음 물산장려운동이 처음 시작된 건 어디야? 평양이야. 근데 거기는 어디야? 대구와 가깝네. 부산은 아니다. 씨발 부산은. 라지역은 부산은 아니다. 부산은. 대구겠지. 설마 대전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야. 23번 문제로 가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실명 거래 비정에 대한 긴급 변명. 금융실명제지? 그럼 역사바로세 김영삼 정부지? 김영삼 정부의 때 이루어진 거야. 자, 1번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박정희 정부 때야. 1963년에서부터 65년까지. 그 중간에 6.3 사태 터졌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언제야? 김대중 정부 아니다. 전두환 정부 말기야. 1988년도.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그 국정지표가 있잖아.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연금제도가 그때 도입된 거야. 그러면 점점 확대된 거야.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는 노태우 정부지. 그럼 비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는 뭐라고 그랬어? 김영삼 정부라고 그랬잖아. 이게 정답이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이거는 바로 전두환 정부의 정권 기반이었지. 됐어? 자, 그 다음 24번 문제로 가자.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이야. 이거 개헌안 알고 있나 모르겠네.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에 재석의원 202명, 찬성 135표,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3분의 2, 136표, 한 표가 부족해서 136표 참여에 추결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의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1은 135.33.3, 이번에 1을 4,4,5입하면 130명,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뭔지 알지? 몇 차 개헌이야? 2차 개헌, 4,4,5입 개헌. 4,4,5입 개헌은 여러분들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제한을 철폐하려고 한 거지. 네? 자, 그럼 이 상황이야, 이 상황. 1번, 소설 자유 부인을 읽고, 이 문제 까다로웠겠네. 소설 자유 부인은 여러분들이 1950년대 나온 소설이야. 정비석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게 이 당시에 엄청나게 이슈가 된 소설이야. 여자가 바람나는 내용이거든. 그 당시의 내용 중에 부인이 막 바람나고 남편도 바람이 나.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야. 근데 그 당시 50년대 사회 방식에서 이게 유부녀가 바람나고 남편이 바람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당시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설이라고 이게. 그래서 1번 정답인데, 자 2번 보자. 2번, 3번, 4번이 왜 아닌가 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박정희 정부 때야. 절대 안 되지. 혼분식 장려했던 거 언젠지 알아? 이것도 박정희 시대야. 혼분식.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초까지. 그래서 이때 막 보리쌀 혼합회가 와라. 내가 그때 세대야. 보리쌀 막 섞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섞어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검사해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포도알 주고 그랬어. 섞어가 옛날에 그 포도알 알갱이 줌에 붙이면 공책학원 주고 그랬고 있거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혼 분식 안 해온 사람은 그날 이제 청소해야 돼. 청소. 그날 수업 끝나고 청소. 자, 그래서 요거 박정희 정부 시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이 통과한 거. 이거 언제? 1949년? 48년? 9월 달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시점이 52년 시점은 아니지. 그 전이지, 전.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이 1번이야. 1번. 이 자유부인이 정확하게 54년에 나온 소설이거든. 그 해설집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해설집 가져가서 읽어봐. 25번 문제로 가자. 어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가는 중상주의 학파래. 대표적인 저서는 북학이야. 누구셔? 박제가. 나는 여러분이 중농주의 학파래. 대표적인 저서는 여유당 전설에 누구셔? 정약용이야. 그럼 1번 기억번 보자. 가는 양반전. 그래서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양반전, 호질, 민홍전 이거 다 누가 쓴 한문소설? 박지원이가 쓴 한문소설이라고. 그 다음에 가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를 권장해야 돼. 소비권장, 우물물의 비유. 정답이지? 자, 디귿번. 나는 여전론을 토지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여전론 누가 제시했어? 정약용이잖아. 이거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정론이라고 했지. 응? 그럼 나는 서울 출신이로 정조 때 규장각관으로 채용됐다. 이거는 박제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되는 거야. 자, 하나 틀린 학생. 한 명? 한 명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 3개 틀린 학생. 3개까지 봐줄게요. 3개까지. 이거는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요. 3개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이게. 3개 이상 나오면. 틀릴 만한 문제가 뭐였죠? 아까 여러분들이 혼분식 나오는 거 있죠? 그 자유부인 나오는 거. 그 문제 여러분이 틀릴만 했고요. 자칫했으면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틀린 문제가 또 있나? 20번 문제. 근데 20번 문제도 잘만 생각하면 이게 나와요. 분석 잘 하시면. 그리고 또 틀린 문제 있나? 그 외에 틀릴 문제가 18번 문제 정도? 그 외에는 틀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 기본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지금 틀릴만 하는 것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자유부인만 빼놓고. 자유부인은 내가 얘기 안 해줬어. 왜냐면 논란에 있는 소설이도 내게 얘기 안 해줬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원직 문제까지 해서 오늘 풀었어요. 자, 다음 주에 또 2회분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답할게요. 자,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방직 시험에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올리시기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